이 고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신기하게도 연애 사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연애 사연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연애도 못하면서 누구한테 말할 처지가 되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아는 선 안에서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연애 고민 사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역시 고민 사연을 먼저 읽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의 고민 사연은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 사람 35살입니다. 다행히도 저는 모태솔로는 아니지만 20대 초반에 저와 잠자리를 하고 싶어하는 남자들만 만나서 상처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 뒤로 혹시라도 어떤 남자가 저에게 호감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욕구를 풀고 싶어 그렇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본의 아니게 금욕생활 중이고, 저와 비슷한 나이이거나 오빠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연하분들과 만나왔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여자로서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제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도 티를 못 내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제가 호감 갖고 있던 분이 갑자기 저에게 영화를 보자고 해서 엄청 신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트 잘 하고 나서 갑자기 연락이 뜸하고 분위기가 냉랭해진 거예요. 그분은 회사 여자 직원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분이어서 저한테는 그냥 호기심에 접근했구나 싶어서 마음을 돌렸는데, 알고 보니 제가 그날 집 앞까지 데려다 준다는 걸 끝까지 거절해서 나름 섭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1년 전 일인데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이분도 어떤 마음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한테 학원을 같이 다니자고 하는 거예요. 저랑 취미가 같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저는 제가 서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싫었고, 그 학원에 저보다 예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겁나서 거절을 했습니다. 이 남자분 또 삐질까요? 요즘에 회사에서 만날 때마다 그 1년 전 일이 떠올라서 아쉽고, 젊고 예쁜 직원이 있는데 굳이 절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문자 메시지가 와도 일부러 늦게 답하고 더 부자연스러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제 자신이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이렇게 자기 방어를 하는 모습을 낮추고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우선은 이 고민 사연을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많이 들었던 생각은, 관계의 주도권이나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다가가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관계를 맺어가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동적이고 타인한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내가 그 남자가 좋으면 그 남자가 뭐 주변에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든 아니면 나를 좋아하든 말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내가 먼저 대시하면 안 되나? 내가 먼저 다가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가정 분위기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좀 내가 조심해야 된다, 여자로서는 좀 얌전해야 되고 너무 나서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뭐 가정 내 그런 뭐 가정 교육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거절받는 게 좀 자신이 없어서 그러신지, 뭐 이거는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본인 스스로가 너무 자신이 없지 않나, 그 거절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나한테 성적으로 뭔가 유혹을 하고 싶어서 다가온다라고 해서 좀 금욕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왜 그 선택권을 남자한테 주는지,
나도 좋으면 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고, 뭐 스킨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게 심리적인 관계를 맺는 거든 아니면 성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든 그 주체성이나 주도권은 나한테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하는 대로 내가 직접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기 위해서 직접 움직이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학원 같이 다니자고 이야기를 하고 뭐 1년 전에도 영화 같이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주변의 여자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그래서 그 회사 직원분, 그 남자 직원분 있잖아요. 호감이 있다는 그 남자 직원분은 그냥 모든 여자들을 다 친구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 뭐 여기저기 찝쩍거리거나 아니면 뭐 이 여자 저 여자 뭐 저유지를 하거나 뭐 이런 식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정말 동료로서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 고민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너무나 그냥 상대방의 의도를 너무 추측하는 걸로 에너지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의도는 아무도 몰라요. 직접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아무도 모르니까 그 의도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대신 내가 좋으면 다가가자고요. 그래서 학원 같이 다니자고 한 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번 기회에 친해지기도 하고 내가 좀 더 좋아한다라는 거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좀 같이 그러니까 그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이 기회를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남자 직원분한테 어색하게 행동을 취하는 것도 괜히 문자 메시지도 늦게 보내는 것도 관심 없는 척 하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뭘 굳이 관심 없는 척 해요. 좋아하면 계속 이렇게 다가가면 되죠. 다가가는데 상대방이 너무 부담스러워하면은 좀 천천히 다가가고 내가 다가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면 조금 더 이렇게 친해져 보자고 더 다가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뭐 기회가 되면 정말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고백도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회사 내에 있는 동료다 보니까 뭐 고백하는 거, 다가가는 거 그런 것도 좀 두려워하실 것 같아요. 거절당하고 나서의 그 이후에 민망한 상황들에 대해서 걱정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설사 거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그게 그렇게 뭐 우리가 고백을 한 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그게 짝사랑이 됐던 간에 그게 뭐 그렇게까지 창피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에요. 한 사람한테 한 남자한테 거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가 뭐 매력이 없거나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나 내가 뭐 그렇게 치명적인 오점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거절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랑 나랑 뭐 취향이 다를 수도 있고요. 시기가 안 맞았을 수도 있는 거고 서로의 마음이 안 맞는 거지 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거절을 받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하는 걸 표현하고 고백하고 거절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고백을 했는데 거절받았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 대해서 되게 기죽지 않고 그래 뭐 너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쿨하게 넘어간다면 오히려 그 모습 자체도 굉장히 용기 있어 보이고 자신감 있어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 그 자존감 높아 보이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단 외모만 보고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뭐 자존감이 높아도, 자신감이 있어 보여도, 용기가 있어도, 아니면 자기 일을 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모습을 보더라도 상대방한테 매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가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 사연을 보내주신 분 이거 사연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예쁜 거, 그런 외모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회사 직원분이 학원을 같이 다니자고 했을 때도 거절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학원에는 예쁜 여자들이 많을 것 같아서 무섭다고 얘기하셨고, 또 하나는 회사 내에서 젊고 예쁜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나를 좋아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호호 감정을 느낄 때 외모를 보고도 판단할 수가 있겠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외모니까. 하지만 외모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 누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데 있어서 외모가 다는 아니다. 만약에 정말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 게 외모만 보고 좋아한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를 않는다 라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외모만 보는 사람은 내가 늙고 못생겨지면은 나를 떠날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그냥 이쁜 여자들이면 다 되는 거예요. 이쁜 남자면 다 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외모를 보고 좋아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가서는 나의 다른 면에 대해서도,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라서 좋아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왜 이렇게 외모에 집착을 하게 되는지, 외모에 자신감이 뭐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게 외모뿐이다. 내가 남자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건 외모로만 평가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한테 굉장히 재미있고 착하고 그래서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예뻐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성 친구도, 그리고 나의 연인이 될 사람도 나의 외모가 아니라 다른 부분을 가지고도 좋아하고 서로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비단 외모뿐만이 아니라 다른 면들에서도 나에 대한 그런 매력, 자신감을 극복하고 회복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다들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 연인 관계를 어떻게 발전이 되는 건지, 그때 외모가 중요한지 아니면 뭐가 중요한지. 그래서 사람들마다 중요한 게 각자 가치관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그것 말고도 서로가 뭐 마음을 주고받고 감정을 주고받고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도 인간적인 매력과 이성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질문을 하는 게, 그래도 이쁘면 살아가는데 좀 더 편안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물론 보기에 예쁘면, 아름다우면 처음에는 호감이 갈 수는 있겠지. 하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시간을 많이 지내다 보면은 외모가 눈에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다. 성격이 좋은 거, 얼마만큼 소통이 잘 되는지, 얼마만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고 얼마나 내 마음을 존중해 주는지가 더 중요하지, 외모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대하고 나를 존중해 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나는 아무리 잘생기고 예뻐도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여러 사람과 좀 관계를 맺어보시면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해드린 부분을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외모가 다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남자의 행동과 말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거는 절대로 답이 나오지도 않고요. 만약에 추측을 하더라도 정답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남자를 놓치기 싫고 그 남자를 정말 좋아한다면 본인께서, 사연자분께서 직접 다가가세요. 직접 다가가고 고백하고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그러면서 그런 관계의 주도권을 본인 스스로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곁들여서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저희 친오빠가 저한테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남자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끝까지 그 여자를 자기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뭐 지지부진하거나 뭐 되게 우물쭈물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렇게 띄엄 뭔가 이렇게 대시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마음은,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남자분도 굉장히 뭐 자신감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정말 좋아하는 여자라면 무조건 들이댄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오빠만의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하튼 뭐 그거는 그냥 주변적인 얘기였고요. 좋아하면 다가가세요.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절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연자분이 매력이 없거나 아니면 볼품없거나 뭐 이상하거나 여자로서의 너무 치명적인 매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남자분과 사연자분이 잘 맞지 않았다라는 거, 그걸로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람의 매력이 외모로만 판가름 나지 않는다. 처음에는 외모를 보고 호감은 갈 수 있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해주지 않고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잘생기고 예뻐도 별로 매력적이지 않고 함께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 그런 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젊고 예쁜 직원들, 젊고 예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다가가는 게 자신 없어지는 그 모습이 좀 속상하기도 했거든요. 저도 같이 나이를 들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 나이 든 여자들은 누구에게도 다가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전제가 깔리게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연을 이렇게 뭐 보내주셔서 뭐 고맙고요. 그리고 나중에도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상시상담소 문을 두들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고민 사연이 또 들어오면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